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신형과 신형으로 무장한 ASUS의 최신 게이밍 노트북 ROG 스트릭스 스카 G733ZW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스펙부터 살펴보시죠. 최신 인텔 12세대 14코어 20스레드의 i9-12900H 그리고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Ti 최상급 150W짜리 거기에 DDR4? 아니죠. DDR5 16GB 메모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인텔 12세대 모바일 CPU가 탑재된 노트북들이 나오고 있죠. 성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인텔이 데스크톱에서 12세대의 P코어와 E코어의 이제 빅리틀 구조를 도입했잖아요.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그 빅리틀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i9-12900H 같은 경우에는 6P코어에 8E코어로 총 14코어 20스레드 구성입니다. 왜 숫자가 안 맞냐면 P코어는 1코어 2스레드인데 E코어는 1코어 1스레드이기 때문이죠. 부하가 높은 건 P코어, 부하가 적고 부가적인 작업은 E코어가 담당하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게임과 유튜브를 동시에 켜면 게임은 P코어, 유튜브 재생은 E코어로 돌아가서 이제 게임 성능에 영향이 덜 가게 해준다는 거죠. 윈도우 11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브루에 좀 가깝지만 윈도우 10보다 코어 배분을 좀 더 잘하죠. 요건 비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이 노트북이 아쉬운 건 아니고 인텔의 아쉬운 점인데, 이번 12세대 모바일 라인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성능을 알아보기 전에 디자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야, 이 디자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이밍 감성하면 알아주는 게 ASUS의 게이밍 브랜드 ROG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게이머의 감성이 넘쳐나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ROG 눈깔이 그려져 있고, 잘 보면 여기 RGB 들어와요. 요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머리 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우라 싱크 RGB죠. 여기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뭐 효과 같은 것들을 다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우선 메인에서는 시스템을 뭐 터보, 성능, 조용 이렇게 프로파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조용 보드에서는 50도 이하면 펜을 아예 꺼버려서 무소음으로 만든대요. 요건 아이디어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시스템 구성에 이 먹스 스위치, 이게 논 옵티머스 옵션이에요. 2021년 모델은 여기 없었는데 먹스 스위치를 켜면 이제 인텔 내장 그래픽이 꺼지게 됩니다. 노트북은 인텔 내장 그래픽이 살아있으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게 인텔 내장을 한번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게이밍 유저라면 내장을 꺼야 됩니다. 인텔 내장을 거치면서 인플렉도 늘어나고 프레임도 10%가량 떨어져요. 저는 항상 내장을 끄고 사용해요.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한 손으로도 잘 열리고요. 열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이 시스루 키보드죠.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중간에 선 지나가는 거 보세요. 보시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심지어 이 시스루 부분이 뭐 어떻게 경계가 있거나 눌리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 불투명 플라스틱이랑 재질도 똑같고 뭐 따로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야, 요거는 잘 붙였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거기다가 위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레터링들. 야, 이게 게이머 감성이거든요. 제가 너무 흥분하는데 게이밍 노트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좀 점잖으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더 대단한 거 보여드릴까요? 야, 여기 RGB 바 보여요? 요런 것까지 잘 챙겼고요. 심지어 이게 이렇게 밑에도 있다? 광량이 그렇게 밝진 않아서 어두운 곳에서 은은하게 보이는 정도인데, 역시 감성은 좋아요. 하지만 키보드 위는 잘 만들어 놓고 여기는 광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어디는 밝고 어디는 좀 어둡죠. 이 소자 자체를 많이 달아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시면 플라스틱 자체도 불투명한 게 있고 약간 좀 따로 놉니다. 제가 더 대단한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뒤에 요게 빠져요. 힌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요걸 아머캡이라고 하던데 기본으로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투명, 회색, 검은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3D 프린터 도면도 제공을 해서 원한다면 맞춤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다시 키보드로 돌아와서 여기 78키까지는 괜찮거든요. 간격도 적당하고 뭐 기계식은 아니지만 스트로크도 적당하고요. 그런데 방향키가 쪼개져 있는 거, 어차피 레이아웃을 벗어날 거면 좀 더 크게 해줘도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나마 위아래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다행이었고요. 넘버 패드까지 있는 건 좋은데 아마 이 78키 간격을 최적화한다고 이 넘버 패드 키캡을 희생을 한 것 같아요. 얘는 좀 세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죠. 트랙패드도 절대적인 사이즈는 적당한 편이에요. 그런데 노트북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딱 들어갈 만한 공간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키스톤이라는 건데 얘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딱 끼우면 이렇게 지금 배틀넷이 바로 뜨죠.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머리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키스톤에 들어가면 이런 조명 효과라든지 뭐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이런 기믹 같은 거 참 재밌죠. 위로 올라와 보면 17.3인치 QHD 240Hz IPS 디스플레이가 반기고 있는데 베젤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런데 웹캠이 없더라고요. 요거 상하 좌우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상단 베젤 요거보다 아주 조금만 더 두꺼우면 웹캠 넣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게이밍 노트북에서 웹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당연히 있는 게 더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자체는 좋은 수준이고요. sRGB 100%, DCI-P3 100%를 만족하는 색 영역, 밝기는 300니트면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수준인데 고급 게이밍 모델이니만큼 요것보다는 좀 더 밝아야 될 것 같아요. 색상 정확도는 델타값 2 근처로 좋았습니다. 보통 1에서 2까지도 이제 전문가용 디스플레이로 쳐줘요. 자, 그럼 CPU 성능으로 넘어가 보죠. 시네벤치 R20은 7400점이 나왔는데요. GPU 부하 없이 CPU만 쓰면 130W까지도 먹습니다. 데스크톱이 i7 12700K보다 단 15% 낮은 수준이에요. 인텔이 12세대를 출시하면서 IPC 향상과 더불어 코어 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11세대 대비 큰 향상을 보여주고 있죠. 단순 연산 성능뿐만 아니라 게임 특성 자체가 최근 데스크톱이 인텔 칩 2세대 성능 아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와트당 성능, 전체적인 전성비도 굉장히 늘어서 기존 10세대나 11세대 사용하시던 분들도 체감이 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참고로 100W 이상부터는 스윗스팟을 크게 초과하는 것 같죠. 그럼 그래픽카드는 어떨까요? 원래 노트북용 그래픽카드 중상급 이상은 RTX 3060, 3070, 3080만 있다가 이번에 3070ti와 3080ti가 추가된 건데요. 파스는 무려 29,000점이 나왔어요. 데스크톱이 RTX 3060 Ti 수준인데 기존 RTX 3070 모바일 최상급이랑 비교하면 15%가량 높은 수치예요. 타임스파이에서는 11,000점을 보여줬는데요. 이 노트북은 재밌게도 터보와 성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그냥 터보로 두고 쓰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게임도 안 해볼 수가 없죠. 일단 게임은 모두 QHD 해상도로 플레이를 했고요. 배그 3 울트라에서 100프레임 가량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카드가 150W 깔끔하게 먹고 있는 게 보이죠. 오버워치는 매우 높음의 스케일 100% 옵션인데요. 연식이 있는 게임이니만큼 240프레임 가까이 뽑아줬어요. 이 정도 게임이면 모든 스펙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겠죠. 로스트아크는 어떨까요? 중간 옵션에서 140프레임 가량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원활하게 돌릴 수 있죠. 참고로 최상에서는 70에서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포르자 5는 어떠냐? 높은 옵션에서 120프레임을 꾸준히 뽑아줬습니다. 이런 트리플 A급 게임에서까지도 성능을 꽤 잘 뽑아줘요. 갓 오브 워는 기본 옵션에서 해봤는데요. 90프레임 가량이 찍힙니다. 얘가 풀 HD였으면 프레임을 좀 더 뽑기 쉬웠을 텐데 QHD가 화질은 좀 더 좋지만 프레임을 내기가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볼까요? 이거 혹시나 램 추가 같은 거 하시려는 분들은 이거 분해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뽑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CPU, 여기가 GPU인데 되게 히트 파이프가 아름답게 겹쳐져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따로따로 노는데 아마 공간 배분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발열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여기 칩에 써멀 그리스를 바르잖아요. 그리스 대신에 열 전도율이 더 높은 리퀴드 메탈을 도포했대요. 요건 이제 반영구적인데다가 이제 재도포하겠다고 떼어내다가 이제 다른 데 흘려가지고 쇼트 내면 큰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쿨러는 안 뜯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팬 방출구도 이렇게 4개로 바람 구멍을 최대한 넓혔죠. 아래쪽에는 1TB PCI 4.0 SSD가 있고요. 아래쪽에 M.2 SSD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이상하죠? 맞아요. 램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DDR5부터는 조금 달라요. 하나만 꽂아도 듀얼 채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게임 성능도 한 개를 꽂나 두 개를 꽂나 똑같아요. 몇 개 예외는 있지만. 얘가 DDR5라 수급이 쉽지 않아서 하나씩만 넣은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성능 차이도 안 나니까요. 배터리는 90Wc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단일 재생으로 1시간 50분을 가고요. 인게임에서는 1시간 10분가량 가는데 대부분은 충전기를 꽂아두고 쓰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부분은 바로 포트인데요. 후면에 2.5GHz 랜 HDMI 썬더볼트 4 타입C 포트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측면에 USB 타입-A 포트는 버리지 않았어요. 요즘 본분을 잇는 노트북이 많죠. 상단이 C타입 포트는 USB PD 100W 충전을 지원해서 C타입으로 최대 100W까지 입력이 됩니다. 무게는 노트북 단일 2.7kg, 280W 어댑터와 함께하면 3.7k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7인치 노트북을 감안하면 무난하죠. 자, 지금까지 ASUS의 ROG 스카 G733ZW를 살펴봤는데요. 가격이 현재 200만원대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격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원래 ROG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약간 게이머의 마음으로 에라 하고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노트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 12세대 들어간 노트북 자체가 많이 없어요. 앞으로 수급이 좀 풀리면서 이제 다양한 제조사에서 제품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뭐 윈도우 포함이나 리퀴드 메타 뭐 요런 감성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뭐 아무튼 인텔 12세대 게이밍 노트북이 슬슬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인텔 가성비 쪽이 조금 더 궁금한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